네, 안녕하십니까. 골통의사 윤정입니다. 제가 이제 골통의사에게 물어보사를 진행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들을 받는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제가 쭉 한번 설명을 이번 몇 주에 걸쳐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이렇게 합니다. 먼저는요, 제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찜질하라고 그러면 온찜질, 냉찜질 이거 언제 하냐?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온찜질은 도대체 언제 하느냐? 언제? 관절 주위에 보면 근육들이 있죠. 무릎 관절 주위에 이런 근육들이 있고 팔꿈치 관절 주위에 이런 근육들이 있잖아요. 그런 근육들을 풀어줄 때, 그럴 때 해요. 피를 많이 가도록 하고 조직들을 이렇게 느슨하게 해줄 때 그런 온찜질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관절이 굳을 때 얘를 풀어주는 작용을 해요. 아니, 관절이 굳을 때가 뭐 문제 있겠느냐? 여러분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관절이 굳을 때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팔이 부러졌어요. 수술을 했어요. 부러져서 이렇게 고정을 해놨어요. 오랫동안. 그러면 어떻게 되면 팔꿈치가 굳어요. 그럴 때는 얘를 억지로 풀어주면 잘 안 되는데 여기에다 온찜질을 열심히 해준 다음에 살살살살 풀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크게 봐서는요. 관절하고 관절 사이에 근육들이 뭉쳐 있거나 그럴 때 풀어주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관절이 굳었을 때 얘를 온찜질을 통해서 느슨하게 조직을 풀어주면서 움직이는 운동을 할 수가 있도록 해준다. 이런 두 가지 때 보통 온찜질을 합니다. 그러면 냉찜질은 도대체 어떨 때 합니까? 반대 경우에 해요. 어떤 경우에요? 내가 꽝 발목을 접질렸거나 부러졌거나 이러면 피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피가 많이 나는 것을 흡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냉찜질을 해준다. 그리고 염증이 줄어들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내가 막 여기에 막 뻘겋게 부어오르고 막 이럴 때 온찜질을 하게 되면 안 돼요.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나고 이렇다는 것은 조직을 이제 파괴가 되고 이런 물질이 막 많이 생기고 백혈구, 물, 그다음에 피 이런 것들의 전쟁터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종이 생기고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긴 걸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감각이 조금 더 떨어지게 먹먹하게 만들므로 해서 내가 급성 통증이 있거나 이럴 때 통증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갑자기 다치거나 붓거나 이럴 때는 냉찜질을 하고요. 그리고 만성적인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관절이 굳어 있거나 이럴 때는 온찜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냉찜질, 온찜질을 어떻게 합니까? 이 방법이죠. 요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온찜질 같은 경우에는요, 온도를 보통은 40도에서 45도 사이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욕탕을 자주 가신다거나 그러면 대충 그 느낌이 아실 텐데 그 느낌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는 내가 이렇게 손을 딱 넣었을 때 뜨거 정도는 너무 세요. 그러니까 손을 넣을 때 뜨거 정도의 전 단계로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온도가 조금 더 낮을수록은 좀 길게 하셔도 되는데 온도가 너무 뜨거울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냉찜질은요, 다른 거 그냥 하지 마시고 집에 그냥 얼음들, 사각형 얼음들 있잖아요. 그거 비닐팩에다 담아가지고 그냥 대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면적도 좋고요. 더 좋은 거는요, 그 얼음들을 담아가지고 거기다 물을 좀 부어요. 그러면 이렇게 감고 있으면 닿는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니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은요, 보통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쪼개서 하시면 됩니다. 특히요, 뜨거운 찜질을 할 경우에는요, 갑자기 화상이 확 오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분 이내로 하시는 게 좋고요. 당뇨가 있거나요, 신경 손상이 있어서요, 감각저하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 화상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찜질도 너무 오래 두면 한냉 손상이라는 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냉찜질도요, 괜찮으시면 20분까지도 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 시리기 전까지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냉찜질이 급성 손상일 때도 너무 오래 한다. 이거는 오히려 염증을 줄여주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혈액순환이 너무 안 되게 되면 상처 치유에 좋지 않다라는 게 있으니까 냉찜질을 너무 장기간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급성기 때 냉찜질을 해주는 거, 그 이후에는 냉찜질을 너무 오래 하지는 마라.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지금 온찜질하고 냉찜질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어떨 때 온찜질을 하느냐, 어떨 때 냉찜질을 하느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오늘 요거를 보시는 분들은 절반 이상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볼통의사 임정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